사무실 복도 끝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한 채 YL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유리문을 지나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강세리는 굳게 담은 입술을 억지로 비틀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 담긴 분노는 도려낸 상처처럼 생생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대단하네. 회사를 전쟁터로 만들 작정이야?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인은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건 내가 아니야. 이제는 끝을 볼 때가 됐지. 그동안 얼마나 잘 지내셨는지 곧 다 밝혀질 거야. 그 순간 로비 계단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황기찬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두 여자의 대치에 끼어들 필요는 없다는 듯 무심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혼란과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찬은 입사한 제인이 단순히 복수심만으로 움직이는 여자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 뒤에는 분명 또 다른 의도가 존재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도윤은 빈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클릭하자 나타난 것은 오래된 의료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진단서 하단에는 익숙한 필체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자영. 바로 그 필체가 허위 진단서 사건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오후 회의실. 강미라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제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블라인드 공모로 입사한 인재이니만큼 우리가 색안경 끼고 볼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강재인 신입사원을 환영해주세요. 회의실이 일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사 중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에는 망설임과 위선이 묻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세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견딜 수 없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로 도윤을 불러들였습니다. 김도윤 씨, 지금 우리 회사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도윤은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기대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진실만큼은 그 누구보다 제대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기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마주하고 싶은 이유는 결국 복수입니까? 아니면 죄책감입니까? 그 순간 도윤의 눈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희의 죽음에 단순히 YL그룹만이 아니라 도윤 자신도 모종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도희의 치료에 끝까지 반대했음을, 그리고 그 결정이 도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아이 끝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찬은 처음으로 도윤의 인간적인 면모를 봤습니다. 그는 의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오빠였고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감정을 등에 진 인간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몰래 승우의 방에 들어가 그의 태블릿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최근 이메일로 누군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리는 로그인 상태였던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 계약서 사본, YL그룹 지분구조. 세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꼬맹이가 날 속이고 있었어? 아니,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야. 얘도 뭔가 꾸미고 있어. 같은 밤 강미라는 고급 저택의 비밀 서재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한 남자와 함께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승우 아빠, 당신이 이걸 봤다면 날 용서했을까? 그녀는 수십 년 전 자신이 감춰야만 했던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숨긴 채 기찬과의 거래 속에서 아이를 키워낸 그녀는 이제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폭탄 같은 발표가 이어나왔습니다. YL그룹 내부 감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젝트, 인사, 재무 기록은 외부 감사기관과 협업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 말에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허위 계약서와 이중 계약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해왔고 그 증거를 감추기 위해 파일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기찬은 곧장 회장실로 뛰쳐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그 정리 안 된 파일 있지? 그거 지금 어딨어?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거 그때 당시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져갔잖아요? 뭐라고? 당신이랑 나 사이에 있었던 일 다 알고 있어서 별다른 의심은 안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황기찬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오후 승우는 어두운 창고에서 김도윤과 만났습니다. 당신이 김도희 씨 오빠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 찾아온 겁니까? 승우는 미소 지으며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최자영 여사의 진단서, 위조 관련자 명단, 그리고 YL그룹 인사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진실을 원하죠.
그럼 협력하시죠. 사내 카페에서 제인과 기찬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 단순한 복수는 아니지? 제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세리와 어떤 짓을 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가 이제부터 치르셔야죠. 기찬은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녀에게서 가져간 것들, 당신이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제인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돌려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죠. 그 순간 건물 밖에서 감사팀이 회사 정문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내 방송이 울렸고 YL그룹 본사의 내부 감사 집행된다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강재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늦은 밤 YL그룹 정막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도심의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고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리고 구두 굽소리 하나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보안카드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에 누군가가 이미 회장실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회장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그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마주했습니다.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눈가,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눈빛.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찬 씨, 많이 컸네요. 그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으며 오랫동안 응어리진 감정을 누르고 있었던 듯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시냔 질문 못 들으셨습니까? 황기찬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함께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금팔찌 하나가 걸려 있었고 거기엔 강세리라는 각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세리의 생모입니다. 이름은 나은정입니다. 기찬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세리의 생모라면 왜 지금 나타난 겁니까? 무슨 의도죠? 나은정은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세리가 태어나던 날, 그 병원엔 또 한 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강재인이었죠. 기찬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은정은 조용히 끊기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간호사였던 그 친구가 아이가 태어난 순서를 헷갈렸다고 했어요. 같은 병동, 같은 시각, 같은 여자아이. 한 명은 양수가다, 한 명은 저체중으로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정신없는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기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가라앉았고 동시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3년쯤 지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고 세리를 제 딸이라 믿고 키우는 그 집안에 감히 들어설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강재인이라는 아이는 제가 줄 수 없던 걸 받으며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나은정은 의자에 다시 앉으며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다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신들 강세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제인이는 그 모든 것의 희생자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기찬은 뒤로 물러나며 책상 가장자리를 짚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었단 소리 아닙니까? 거짓이 아니라 죄입니다. 저도 죄를 지었고 당신도 미란이도 세리도. 하지만 이건 이제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몫이에요. 어떻게 감당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고 화면엔 강세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기찬은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은정은 마지막으로 기찬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이 어떤 형태로든 모습을 드러내면 당신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실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기찬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중얼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세리가 진짜 강재인이라면? 여기까지 36회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